예.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 개론이라는 그 분야는 이렇게 크게 선형대수와 인공지능, 그다음에 미적분학과 인공지능,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와 관련된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이제 크게 세 개의 수학적 영역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분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업 자체가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냐 수학이냐인데 이거 수학인 거죠. 왜냐면 뒷부분이 핵심이니까.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수학. 수학 얘기가 메인이고 그러면 수학만 많이 하다 보면은 인공지능은 어디가 있어? 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하되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되짚어 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툴은 파이썬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 실습을 하는데 파이썬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수업할 때 뭐 틀어놓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사정이 안 좋으면은 이제 나중에라도 한번 꼭 그거를 반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다고 하니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중간중간에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장으로서 파이썬 소개, 수식 중심으로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머신러닝 할 때 R을 맨 처음 이제 학생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R은 정말 쉬운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R이라고 하는 언어는. 이제 R은 통계적인 언어였고, 그다음에 왜 R이냐? 보니까 약간 루머는 이제 뭐 S로 시작하는 그 통계 패키지 상용화된 게 있잖아요. 유명한 거. 그것보다 더 우리는 이제 그 앞서겠다. 스펠링 상으로. 그리고 우리는 무료를 표방한다 해서 R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근거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래서 파이썬을 이제 R과 함께 데이터 분석에 많이 쓰이는데 어느 정도 R 하다가 보니까 R에서 이렇게 그 뭐 기본적인 머신러닝을 하지만 어드밴스드한 딥러닝을 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걸 느껴서 이제 그 파이썬을 이제 최근에 머신러닝을 할 때 수업을 할때 같이 소개를 했고 지금 이제 그냥 파이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은 통계적인 면에서 강점이 있고 그다음에 파이썬은 좀 더 고급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유용한 관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파이썬 위주로 수학식을 실습하고자 합니다. 물론 파이썬도 무료이죠. 무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죠. 파이썬이 버전이 2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3짜리를 쓰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해본 사람들은 그대로 본인들이 하던 환경에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그냥 제가 보통 하던 형식이어서 제가 쓴 거기 때문에 강요는 안 해요. 우리가 하는 그 수식을 체크하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간단한 거예요. 뭐 텐서플로우 자체를 쓸 일도 거의 없고요. 우리는 대신 이제 일부 패키지는 깔아야 되겠죠. 그 수식을 일부러 구현해 놓은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을 이제 불러드리고 하는 것은 노트북이나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니면 콜랩이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 설명한 거는 그 파이썬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처음 접하는 거나 아니면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위해서 써 있을 뿐이지 뭐 이렇게 저기 한 건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설치하는 거 다 뭐 경험해 봤겠지만 사이트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그 최신 버전이긴 한데
너무 최신 버전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쓰려고 하는 또 다른 이제 그 라이브러리랑 상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파이썬 3.6 정도 오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64비트 설치 파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파이썬 설치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노트북이든 자기 PC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시작을 하고요. 보통 보면은 이제 뉴 페이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뉴 페이지. 이걸 틀어놓고 잘못했나? 뉴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뉴 페이지를 누르고 나면은 이렇게 이런 첫 화면이 나오겠죠. 첫 화면이. 그래서 이 첫 화면을 이용해서 그냥 계산기 대용으로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untitled일 거예요. untitled. 그다음에 IPY 노트북이고 이 I는 interactive. 그래서 요 주피터 노트북의 장점이 인터랙티브 하다는 거죠. 인터랙티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피터를 키시면은 잠시만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 뜰 거고요. 뜨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디렉토리를 만드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이런 거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파일을 새 파일 아까 좀 전에 했던 요 new라는 걸 누르면 새 파일이 나오겠죠. new 하면 이제 새 파일이 이제 나오겠죠. 똑같은 새 파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환경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뭐 1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3. 그래서 1 더하기 1, 1 더하기 2 이렇게 쓰면은 치면은 그 그냥 엔터를 치면은 그냥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엔터 치는 거 말고 보통은 쉬프트 엔터나 컨트롤 엔터를 많이 치죠. 쉬프트 엔터나 컨트롤 엔터.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쉬프트 엔터를 쳐서 결과가 나와요. 값이 2라고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뜨죠. 여기 메뉴가 대기 상태로 넥스트 커맨드로. 그래서 쉬프트 엔터는 이제 결과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커맨드를 대기하는 거고 컨트롤 엔터는 그냥 요 결과만 나오는 거고 그 차이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커맨드를 쓰고 할 때는 한 메뉴에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엔터를 여러 개를 쳐서 요 하나의 박스 안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넣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과를 알고 싶을 때만 Shift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은 덧셈을 하고 뭐 느낌 같아서는 equal을 쓰고 싶은데 equal을 쓰진 않아요.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요. equal은 이렇게 변수 지정할 때 쓰죠. 변수 지정할 때.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변수 지정할 때 쓰죠. 그러면 C를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A는 1, B는 2, C는 A 더하기 B. 이제 이 각각 A는 1하고 엔터 치고 B는 2 엔터 치고 C는 A 더하기 B 엔터 친 겁니다. 그래서 C를 보여주면 3. 당연하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또 아는 프로그램들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다른 언어들을 했을 때 이 파이썬이 조금 어색했던 게 이렇게 콤마 같은 거나 세미콜론을 안 찍으니까 구별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원래 얘는 안 치는 게 정상이고 치면은 좀 다른 값이 나오는 그런 거더라고요. 자, 입력되는 A는 1이라는 숫자 옆에다가 콤마를 치고 예. 그래서 A는 1,
콤마 치고 B는 2, 콤마 치고 그다음에 C는 A 더하기 B. 이러면은 뭐가 나올까요? 네, 누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이러면 뭐가 나오죠? 3? 네. 그러니까 네, 채팅창에 이렇게 나와요. 네. 콤마 쳐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콤마 치면은 이게 A는 1, 그다음에 B는 2.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상한 거랑 다르게 튜플이라는 타입으로 나와요. 네, 조금 저기 하죠. 예상했던 거랑 틀리죠. 단순히 합이 아니다. 이 콤마를 치면. 그래서 이렇게 위에 콤마를 치지 않은 거. 콤마 안 친 걸로 해볼게요. A는 뭐 1, B는 2, C는 A. 프린트를 쓸게요. 이러면 3. 얘는 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단순한 연산을 하려면은 콤마 치지 말고 그냥 엔터를 쳐서 칸을 이렇게 내리고 나서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같이 해본 거예요. 저는 당연히 3이라고 생각했는데 파이썬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래서 입력값 사이에 콤마를 넣을 경우 C의 값은 튜플이라는 타입이 나오니 주의해야 된다. 재밌는 내용이죠. 이렇게 나온 것처럼. 자, 직관적이지 않았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덧셈이 됐으니까 뺄셈,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다 돼요. 우리 전자계산기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다 하면 돼.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예제는 잘 나와 있습니다. 빼기 뭐 그대로 하면 되고 곱하기, 나누기 직관적이죠 다. 적당한 수에서 얘가 나누기는 반올림을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데 곱셈 기호를 2번 연속 쓸 때 그때는 뭐가 나오냐? 이게 지수가 되는 거죠. 파워가 되는 거죠. 파워. 파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눗셈의 경우 목을 구하고 싶다. 코오션트라고도 하고요. 몫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슬래시를 2개를 쓰는 겁니다. 슬래시를 2개를 쓰고 나머지처럼 생겼는데 슬래시를 2개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5에 슬래시 2개 3은 몇이 되죠? 1이 되죠. 1. 몫이 1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리메인더는 이렇게 리메인더 구할 때는 이거 뭐죠? 퍼센티지 노테이션. 퍼센티지를 사용한다. 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슬래시를 썼죠. 슬래시를 썼는데 슬래시가 하나 더 있는 거는 코오션트가 되고 그다음에 슬래시 사이에 동그라미 땡땡 이렇게 든 거는 이제 리메인더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게 있는데 5 곱하기 곱하기 3, 5 곱하기 곱하기 3 이거는 5의 세제곱을 나타내는 거죠. 5 곱하기 곱하기 3. 네. 보통 우리가 지수를 쓸 때는 그냥 수식에서는 그냥 이렇게 많이 쓰죠. 뭐 5의 세제곱 이렇게 쓰죠. 그죠? 5의 세제곱. 네, 5의 세제곱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파이썬은 이렇게 세제곱 이거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이 석사생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수학에서 논문을 여러분들 중에 페이퍼를 논문을 태그로 쓸 때
text로 쓰면은 요 지수는 이렇게 쓰죠. 참고로 택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들어봤다면 1, 들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0을 해주세요. 다들 학부생인지 학부 지나고 석사 들어가는데 다 택을 들었구나. 이 택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논문을 쓸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를 이게 텍스처럼 보이는데 TEX 택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 만든 사람이 누구죠? 채팅창에 좀 답 좀 해보세요.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 그건 모르는구나. 택은 아는데 택을 만들고 한 사람은 모르구나. 아, 스펠링 좀 찾아볼게요. 네, 도날드 크누츠라는 사람이에요. 네, 도날드 크누츠.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기본 상식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도날드 크누츠라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돌아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재미있는 거는 이제 투링 머신이라고, 투링 어워드죠. 투링 어워드라고, 그러니까 투링을 기념하는 어워드인데 ACM, 굉장히 큰 학회죠.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라는 그 학회에서 수여하는 이제 상인데 그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의 노벨 프라이즈 혹은 매스메릭에서 필즈 메달 같은 레벨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매스메티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탠포드였고요. 이분이 기억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야. 나는 이분 하면 더 많은 걸 했겠지만 딱 두 가지거든. 이분은 요 Art of Computer Programming이라는 책을 썼던 The Art of Computer Program.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은 책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발륨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매스메리컬 책인지 컴퓨터 사이언스인지 뭐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갔어요. 솔팅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해갖고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택 써있죠. 택. 요걸 만드셨어요. 이분이 택. 1978년이라고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뭐 아래야 한글이라든지 뭐 워드 같은 거죠. MS 워드. 그건데 프로그램이 가능한 언어 그 에디팅 버전이죠. 프로그램이 가능한 거.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분이 엄청 부자가 될 뻔했어요. 이거를 만들고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왜 도널드 쿠누스 교수한테 왜 이거를 그 상용화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쿠누스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나는 충분히 유명하기 때문에 명성을 이미 얻었다. 그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기는 그냥 그 명성으로 이거 만족해 한다. 그래서 풀이다 보니까 더 확 퍼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이공계 특히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수학 쪽은 무조건 택을 써요. 그래서 웬만한 IEEE 그 전자공학고 그 보면은 다 택으로 되어 있어요. 양식이 굉장히 보편적인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라고 써져 있냐? 돌아가신 연도가 안 써져 있는데, 예. 그래서 되게 좀 재미있으신 분이야. 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택 TX군요. TX.
논문을 태그로 쓰면 지수는 이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태그로 되어 있는 여기 quotient도 있고요. remained도 있어요. 태그로 치는 형식의 커맨드가. 그거 내가 찾아봐야겠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됐고요. 프린트 기능은 이거를 쓰는 이유는 그냥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 결과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뭐 프린트하고 이렇게 텍스트는 따옴표 2개를 하죠. 따옴표 2개. 네. 근데 여기 따옴표를 하거나 그냥 이렇게 하나 따옴표도 되죠. 네. 근데 저희가 하나 따옴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따옴표를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2개 따옴표짜리를 쓸 겁니다. 하나 따옴표는 강조할 때 의미로 제가 요 노트에서 쓰기 때문에 그 2개 따옴표를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뭐 프린트하고 hello there I like 3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이 2개를 컴바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2 더하기 3은 얘네들은 수식이 아니고 그냥 텍스트로 이해를 하고 2 더하기 3 보여줘 하면은 2 더하기 3은 5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보기에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2의 3은 8 이런 거 보기 좋잖아요. 그런 의미고. 자, 여러분들이 구골이죠. 구골. 구골은 10의 100제곱입니다. 이거 대부분 알았을 텐데. 예. 그래서 프린트 명령어를 써서 여기 뒤에 지금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채팅창에다가 지금 뭐 저기는 없으니까 프린트 명령어를 써서 요걸 그대로 해볼까요? 구골은 10의 100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쇄를 하고 그 실제 값을 출력하는 걸 한번 채팅창에다가 한번 올려줘 볼까요? 워밍업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요거 익숙하지라고. 예, 채팅창에서 올려서 샌딩 해주세요. 다. 먼저 했다는 거 의식하지 마시고 자기가 해서 한번 보는 거죠. 틀렸나? 그렇게 좋습니다. 프린트. 그렇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나요? 예, 10에 스타 배. 네, 요거를 봐야 되고요. 네. 이렇게. 네. 본인이 실제로 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거는 10의 100제곱을 의미합니다. 피리어드인가? 이게 콤마로 한 것 같은데 내가 상관없습니다. 피리어드든 콤마든 그리고 10의 땅땅배 내가 그 피리어드를 써야 되는구나. 정확하게 여기 피리어드를 써야 됩니다. 타이포가 있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예,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거니까 단순히 보통 우리 뭐 다른 언어들은 결과만 많이 내는 거고 프린트하는 게 형식이 조금 까다롭잖아요. 근데 우리 그 파이썬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프린트를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좋고요.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그 자료 구조, 예,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이것저것 내용이 많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1시 한 45분 정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시간 15분 동안 또 달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 물 먹고 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파이썬의 이제 그 구조, 자료 구조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세 개가 메인입니다.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예, 물론 약간 우리가 나중에 세트라고 하는 것도 쓰는데 예, 대부분은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리스트는 되게 중요하죠. 리스트는 이제 x의 값들의 리스트, 그거에 해당하는 y의 값. 이러다 보면은 하나의 요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셉이 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1차 어떤 1차 곡선 비슷하게 1차 직선, 2차 곡선 이런 거를 할 때 리스트라는 커맨드를 써서 데이터를 구별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본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선형회귀 분석 같은 거에 가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됩니다. 리스트 무시하면 안 되고요. 자, 튜플도 있어요. 튜플도 비슷하게 생긴 게 있고 얘네들을 포함하는 거 딕셔너리. 사전이죠, 사전. 그다음에 세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트입니다. 수학에서 나오는 세트. 자, 하나하나씩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리뷰입니다, 리뷰. 자, 리스트는 수학에서의 집합, 세트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집합은 순서가 상관이 없죠. 집합의 가장 큰 특징은 순서가 없어요. 집합은 그냥 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집합 이러지 뭐 순서가 있지는 않잖아요. 충분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집합이라는 말로써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순서까지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리스트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다. 1, 2, 3, 4, 5를 리스트 1이라는 변수에 넣으려고 한다. 그래서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꺽쇠를 이용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더 추가 쓰죠. 뭐 사용하는 여러분들 쓰면 됩니다. 알아서 사용하는 형식은 요 꺽쇠. 그래서 1, 2, 3, 4, 5를 리스트 1에 넣고 싶다면은 리스트 1은 1, 2, 3, 4. 되게 간단하죠. 뭐 리스트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앞에 리스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리스트 이러면 되게 좀 클리어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되게 좋을 거. 리스트하고 가로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러지는 않고요. 이러지는 않고 그냥 꺽쇠로 그걸 다 대체하는 거죠. 되게 편리하죠, 진짜로. 대신 리스트는 이렇게 꺽쇠다. 리스트는 꺽쇠다. 이 L자하고 꺽쇠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순서가 있다고 하니까 인덱스가 있다는 거죠. 인덱스. 그래서 그 인덱스는 꺽쇠를 하고 이 변수죠. 이 변수에다가 변수는 이런 식. 그래서 이 변수에다가 위치를 집어넣는 거죠. 네, 위치. 그래서 파이썬은 이제 0번째가 첫 번째를 의미하기 때문에 0번째가 1이고 1번째는 2, 그다음에 2번째는 3, 세 번째는 4, 네 번째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 요 숫자는 0, 1, 2, 3, 4 이렇게 되고 그것의 값을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 뭐 잘 알겠지만 자 그거 말고 또 더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리스트 1, 1, 2, 3, 4, 5에다가 또 추가하고 싶을 때 쓰는 커맨드는 이렇게 append 하고 넣고 싶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된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append. 그다음에 특정 위치에
특정 숫자를 넣고자 한다. 그러면은 insert.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어떤 위치에? 이때는 인덱스 위치고 원하는 숫자. 이렇게. 그래서 append, insert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에 반대로 쓰고 싶다. 리스트에 나열된 수를 반대로 쓰고 싶으면 reverse. 지금 세 개의 커맨드가 나왔습니다. append, insert, revers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뭐 퀴즈를 낸다 뭐 이러면은 이제 제가 물어보겠죠. 요 리스트를 어떻게 변환해라. 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써야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 그 채팅창에다가 여러분이 답하듯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이거는 파이썬 노트북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된 거는 진짜 이거 빈 가로입니다. 왜냐면 얘는 인풋이 없잖아요. 리버스면 끝이잖아. 뭐 어떤 걸 리버스하라는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괄호로 넣으면 되고요. 특정 숫자를 지우고 싶다 remove까지 총 현재까지 4개네요. append, insert, 그다음에 reverse, remove. 예.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자판을 보면은 컴퓨터 자판을 보면은 insert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insert 할 때. 그다음에 옆에 delete인데 remove보다는 delete가 더 좋은데 여기 또 remove라는 명령어를 쓰네요. 야, 그래서 remove 숫자, 어떤 숫자를 지우고 싶을 때는 remove. 그다음에 이제 insert는 어떤 위치에 있는 숫자, 조금 다릅니다. 얘는 그냥 그 숫자 자체를 지워버려요. 그리고 숫자를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정렬하고 싶으면 sort. 총 5개가 있으니까 자, 요거는 조심하세요. 리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추가된 커맨드입니다. 리스트하고 연결된 거예요. 리스트, append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른 양식이면은 다른 포맷이면은 이게 다릅니다. 요 뒷부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세트라든지 이러면은. 그러면 예제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예, 이거 뭐 똑같은 거니까 지금 직접 노트북에다가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좀 전에 했던 거 기억을 해보고 1, 2, 3, 4, 5를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append 6을 뒤에 붙여세요 이러는 말이죠. append 6 이렇게. 그래서 요거의 결과물은 여기 나와 있네. print list 했더니 요 1, 2, 3, 4, 5, 6.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언어에서 변수 뭐 이게 변수잖아요. 변수의 값인데 append 6 하고 나서 보면은 같은 변수 이름을 썼지만 결과물은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변했죠. 그래서 변수의 값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변수는 그대로고. 그게 조금 헷갈립니다. 나중에는. 내가 리스트로 했으면 리스트는 이렇게 뭔가 변형을 하면 값이 막 변화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이름을 짓지 않는 이상 그대로 그냥 원래 변수를 그대로 쓴다. 그거잖아요, 여기. 프린트 리스트 1 했던 1, 2, 3, 4, 5가 아니고 6까지 돼 있잖아. 그렇죠? 자, 그걸 기준으로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원소는 당연히 1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원소는 2겠죠. 그래서 1, 2가 나올 거고. 자, 그다음 insert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0, 7 이건 무슨 말이죠? 인설트는 두 개가 인풋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0번째 7을 집어넣어줘. 0번째는 맨 앞이죠. 그래서 0번째 7. 그래서 7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 1, 2, 3, 4, 5, 6. 그래서 또 리스트 1이 바뀌었어요. 같은 베리어블인데 밸류가 바뀌었어요. 7 포함한 숫자로. 자, 그거를 뒤로 거꾸로 써줘, 리버스 해줘 라고 써 있죠. 그러면은 7, 1, 2, 3, 4, 5, 6을 6, 5, 4, 3, 2, 1, 7 이렇게 쓰겠죠.
6, 5, 4, 3, 2, 1, 7. 예, 그게 여기까지 한 거죠. 자, 그래서 리스트 1의 현재 밸류는 최신 밸류는 6, 5, 4, 3, 2, 1, 7입니다. 자, 그게 현재 거고 그 리스트 1에서 2라는 숫자를 제거할 때는 remove 2 이러는 거예요. 위치 상관없이 2는 다 지워. 2 지웠어요. 그래서 2가 없어요, 여기는. 6, 5, 4, 3, 1, 7. 그리고 다시 정렬해줘 해서 그냥 정렬했더니 1, 3, 4, 5, 6, 7 이렇게 됐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예. 자, 여기서 뭐 설명은 안 했지만은 리스트인 경우에는 나중에는 막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여기에서 뭐 리스트 1은 아까 1, 2, 3, 4, 5 했지만 그냥 1, 1, 2, 2, 3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1, 2, 2, 2, 2, 3. 예, 가능하죠. 뭐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연동이 됩니다. 숫자가. 그래서 중복이 허락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 데이터 분석할 때 이게 이런 나열이 충분히 가능하죠. 시계열 시퀀스 같은 거. 어떤 값이 밸류가 1, 1, 2, 2, 2 어떤 시간에 따라서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컨셉 상으로는 이런 거 중복이 허락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일부만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때 많이 쓰이는 게 다른 언어에서도 공통적으로 쓰이는 형식이죠. 요 콜론이죠. 콜론. 요 콜론을 집어넣으면은 리스트 2를 2, 3, 5, 7, 11. 내가 이걸 왜 했지? 이거 소수들입니다. 소수. 예. 내가 수학자다 보니까는 그냥 뭐 짝수홀수 쓰는 건 너무 단순하고 소수들이죠. 순서대로. 자, 리스트 2에 처음 3개의 수를 출력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하냐면 0부터 3 이렇게 점 3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적응이 잘 안 되죠. 0부터 3이면은 이게 0, 여기가 1, 2, 3이니까 7까지 우리가 이거를 출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파이썬은 이 3 이전까지를 얘기합니다. 0부터 3 이전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0부터니까 0은 포함하고 3 이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 상으로 0, 1, 2까지만 봐야 돼서 2, 3, 4만 출력이 되죠. 그렇습니다. 인덱스 3에 해당하는 수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 위치를 포함한 모든 수를 입력하고 싶을 때도 이 점점을 씁니다. 그래서 리스트 2에 뭐 1 쓰면은 첫 번째 이상으로 있는 모든 수.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진짜 이 첫 번째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두 번째죠. 여기 요 숫자 중에서는 두 번째인 3부터 시작하겠죠. 3, 5, 7, 11. 3, 5, 7, 11. 3, 5, 7, 11.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사실 리스트에도 뭐 넣고 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은 커맨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것을 뽑아낼 수 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튜플도 재밌어요. 튜플은 리스트랑 아주 거의 똑같아요. 리스트랑. 왜냐? 어떤 특징에서 리스트가 인덱스가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인덱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리스트 튜플도 인덱스가 있어요.
인덱스도. 그래서 그 튜플의 뭐 성분은 문자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대신 이제 튜플과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튜플의 값들은 변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 튜플의 값들은 변경이 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튜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리스트 중에서도 뭔가 그 밸류들이 변환이 되지 않고 그대로 그 킵하고 싶은 거 그런 거일 경우에는 튜플의 구조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리스트는 막 안에 넣고 빼고가 되잖아요. 튜플은 그게 없어요. 어펜드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그 자연스러운 그 이유는 튜플을 이제 하나의 튜플, 하나의 숫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잖아요. 튜플, 뭐 가로하고 1. 여기 나와 있지만 이거는 5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튜플이죠. 1, 3, 5, 7, 9. C라고 하는 건, D라고 하는 건 짝수, 2, 4, 6, 8, 10. 그래서 얘네들은 숫자의 일반화인 벡터 같은 거죠. 튜플은 벡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벡터가 딱 있을 때 벡터의 성분을 리딩을 할 수는 있지만 벡터 성분을 막 맘대로 바꾸진 않잖아요. 그럼 새로운 벡터잖아요. 그죠? 주물럭주물럭 하지 않아요. 벡터가 있으면은 그냥 벡터는 벡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 튜플은 벡터를 레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낸 거구나. 리스트랑 다르게 넣거나 빼는 게 아니구나. 하나의 숫자니까. 알려준 숫자니까. 그 차이가 있고요. 네, 여기가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튜플은 수로 이루어질 경우 길이가 n인 벡터로 이해하면 된다. 실제로 벡터를 구성한 값들은 없애거나 추가할 수 없다. 이미 그냥 픽스된 숫자니까. 또한 튜플은 더할 수는 있어요. 플러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의 합과는 다소 다르다. 그걸 주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튜플에 자연수를 곱할 수도 있다. 네, 요런 게 이제 조금 조심하면서 보면 되겠죠. 자, 두 개 C, D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 3, 5, 7, 9, 2, 4, 6, 8, 10으로 되어 있을 때, 요 C의 꺽쇠 제로는 뭐라고 했죠? 인덱스니까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튜플과 똑같아요. 그리고 뭐 랭스는 많이 나오는 거죠. 요 구조인 경우에 사이즈가 얼마 되지? len 그다음에 c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쉬운데 튜플을 우리가 서로 플러스한다라는 개념은 플러스한다는 개념은 이런 식인 거예요. 튜플 사이의 플러스는 앞에 1, 3, 5, 7, 9를 성분끼리 더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2, 4, 6, 8, 10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2, 4, 6, 8, 10.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소개할 때 뭐라고 했죠? A를 1로 하고 B를 2로 했을 때 A 더하기 B 다시 말해서 는 C라고 했을 때 걔는 1,2가 나온 이유가 연결을 한 거예요. 걔네들은 각각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튜플 상에서의 플러스는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뒤에 거가 뒤에 붙는 거죠. 2, 4, 6, 8. 그래서 예, 여기에서 이제 C가 자 튜플은 여기 우리가 봤을 텐데 괄호를 이용합니다. 괄호를. 그래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괄호를 이용하죠.
가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뭐 C 플러스 D 요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D 플러스 C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뒤에다 쓰는 게 뒤에 붙는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자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C는 뭐가 나올까요? C 더하기 C는 13579가 반복되겠죠. 13579가. 근데 이거를 곱하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이런 식으로. 예, 말이 되나요? 예, C 곱하기 2.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요거는 이제 형식적인 노테이션이죠. 더하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C 더하기 C를 더하기가 두 개니까 이렇게 C 곱하기 2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퀴즈.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프린트 C 더하기 C 더하기 C. 네, 오른쪽에다가 뭐가 나올지 한번 개스를 한번 써볼까요? 채팅창에다가. 에러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괄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개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스를 하는 거고 그게 맞으면은 좋고요. 안 맞으면은 이 파이썬 언어의 특징이니까 뭐 이거는 정답은 해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하죠. 예. 뭐 어떻게 하면 에러를 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 더한다는 개념 자체가 연산이 아니고요. 연산으로 이해하면 좀 헷갈려. 그게 아니고 계속 연결해라. 그렇잖아요. 연결하라는 의미야 이게 그냥. C에다가 또 다른 C를 연결하고. 마치 기차 그거 하듯이 연결해 그냥 그런 얘기잖아요. C 더하기 C 더하기 C.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13579 137. 그 얘기는 얘를 무한 반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귀찮잖아, 이게. 그쵸?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써. 그래서 요 4의 의미는 또 곱하기의 의미는 진짜 곱한다는 것보다 그냥 심볼일 뿐이고 얘 C를 4번 연속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되나요? 네. 그래서 얘가 두 개가 같은 걸 진짜로 의미하는지 궁금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첫 번째 것에 해당하는 뭐 프린트가 필요가 없었는데 어쨌든 상관은 없고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의 밸류가 실제로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같은 거였어요. 새로 그냥 서로 다른 표현일 뿐 같은 거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곱하기 4 한다는 게 굉장히 인위적인 게 아니라 더하기가 4개니까 4C죠. 원래는 4 곱하기 C. 근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4 곱하기 C는 우리가 해보는 거죠. 뭐 4 곱하기 C도 되네요. 저도 많은 책에는 그냥 D에다 곱하는데 이래서 저희가 새롭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4 곱하기 C. 조금
이게 수학에서는 숫자를 먼저 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이 구조에서는 C를 쓰고 그다음에 요 숫자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한쪽에는 이렇게 노트북을 켜놓고 한번 쳐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것이다 라는 걸 알았고요. 근데 튜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벡터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벡터. 그래서 벡터는 숫자의 일반화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크기가 있죠. 오더라고 하죠. 오더. 크기가 있어요. 누가 너보다 크다. 1이 뭐 2보다는 작고 2는 1보다 크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벡터인데 성분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크기의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여러분들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2개 이상의 벡터가 있을 때 어떤 게 어떤 것보다 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1,2가 2,3하고 비교했을 때 작으냐 크냐 말이 잘 안 되잖아요. 1,2하고 뭐 쓸까? 그냥 노트 대신 쓸게 1,2하고 그냥 2,3 이런 거 얘가 더 큰 거야 아니면은 어, 그 다른 게 더 큰 거냐 이런 거 아니면 비교가 불가능.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 불능. 요거 요 세 개 1번 그다음에 2번 3번 여기에다가 그 채팅창에다가 한번 의견을 자기의 의견을 보팅을 해주세요. 1번 2번 3번 한 사람밖에 아직 참여 안 했네. 다 해주세요. 좋습니다. 음흠. 예. 3번은 내가 저 예시를 넣어놨는데 3번은 아무도 선택을 안 하네. 페이크로 알고 있나? 예, 대부분이 2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크기를 정의한다는 거잖아요. 크기라고 하는 거는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오더라는 개념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비교 불능이 더 맞는 얘기겠죠. 그렇죠. 왜냐면 1, 2, 2, 3 어떤 큰 밸류가 없잖아요. 그죠? 1과 2 사이에는 크기의 값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순서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1,2가 나타내는 밸류는 없죠. 그냥 어떤 위치죠.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치에 대해서 스페셜한 오더를 주는 것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얘는 조금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만일에 이 성분 2가 없었고 그다음에 3이 없었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1보다는 2가 크니까 뭐 느낌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거나 혹은 비교 불능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의견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비교 불능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도 크기를 주자, 순서를 주자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내추럴한 방법은 요 첫 번째 성분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1과 2.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네? 그러면은 얘가 더 큰 걸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1, 1,100하고 2,1이 있어. 어떤 게 더 큰 건가요? 둘 중에. 왼쪽이 더 크다면은 1번,
오른쪽이 더 크다면 2번을 눌러주세요. 자, 질문. 이게 더 크다고 하면은 1번. 이게 더 크다고 하면 2번. 네. 좋습니다. 비록 두 번째가 100이지만 첫 번째에서 1이 2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렇게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예제를 들 수 있는 사람. 우리 채팅창에다가 아주 좋은 예제가 생각이 났어 지금 내가.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를 누가 한번 채팅창에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예제. 물론 여기에 사전 얘기 썼어요. 사전 얘기 말고. 사전은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실생활에 관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 재미있는 예제가 있어. 여러분들도 이걸 하면서 아, 순서상에 대해서 크기를 정한다는 것이 조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구나 라는 문제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난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정한 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싱킹 하는 거잖아요. 머신 싱킹뿐만 아니라 우리도 싱킹을 해야 되거든. 좋은 예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예가. 예, 아무도 제가 생각하는 그 예제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동계올림픽 했죠? 동계올림픽. 네. 동계올림픽 했는데 우리나라가 14등인가 뭘 했거든요. 그 14등의 기준이 뭐였죠? 이거 아니었나요? 이거 전체한테 보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골드 메달하고 이런 식이었죠. 이런 식의 순서상이었잖아요. 그게 골드, 실버, 브론즈. 그래서 우리가 랭킹 매긴 게요. 그 언론사에서 보면은요. 토탈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언론사는 골드를 기준으로 매겼어요. 맞죠? 그게 바로 골드가 2개이고 다른 게 다 0인 그 나라는 골드가 하나이고 은메달이 100개인 것보다 순위를 높게 매긴 거야. 골드부터 본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요런 릴레이션. 요게 가장 잘 맞아떨어지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음, 재밌는 예제를 넣으면 되겠다. 물론 올림픽은 랭킹을 매기는 거는 정신에 어긋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랭킹이겠죠. 랭크가 되는 것도 좋은 예이다.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딕셔너리 오더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파벳에서 A 그다음에 이제 AAA가 가장 작다라는 게 맨 처음에 나타나는 단어고 Z, Z, Z 이런 게 맨 마지막에 나타내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전이 그렇게 생겼죠. 우리나라 사전도 기역으로 시작하는
가가가가 가장 가가가라는 말이 있나 모르겠네.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딕셔너리 오더라고 해요. 이 딕셔너리 자료 구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잘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135, 143. 예, 이거는 첫 번째가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가 같으면 같은 건가요? 라고 또 물을 수 있어. 그렇지 않고요. 첫 번째가 같으면은 두 번째 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3이고 그다음에 4잖아요. 그러면은 4가 더 크니까 튜플 2가 더 큰 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분은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성분이 다 같을 때 그때 같은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분이 다 같을 때 같은 것이다. 당연한 얘기고요. 코드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135하고 143 리스트 2가 잘못 썼네요. 리스트 2가 아니라 튜플이네요. 튜플 2가 is greater than 튜플 1 이렇게 되겠네요. 예, 이건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튜플 2 is greater than 튜플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튜플도 리스트처럼 그 인덱스 값을 넣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튜플의 인덱스하고 몇 번째 인덱스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덱스 5라고 하겠죠. 인덱스 5. 쏘리. 이 값입니다. 이게 인덱스가 뭐냐라는 거죠. 이 값이 있는 인덱스가 뭐냐. 그래서 튜플 1은 135죠. 그러면 인덱스 5라고 하면은 5가 있는 인덱스가 뭐야? 0, 1, 2니까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튜플에도 3, 3, 4, 4, 5라고 할 때 또한 몇 개가 있어? 라고 할 때 특히 어떤 숫자가 4가 몇 개가 있어? 그러면은 카운트 그다음에 값 이렇게 쓰겠죠. 조금 더 튜플보다는 변수라고 쓰겠습니다. 변수니까.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튜플 1의 인덱스 5, 그러니까 밸류 5는 밸류죠. 밸류 5가 속한 인덱스는 2고요. 그다음에 4의 개수를 구해줘 라고 하면은 4의 개수를 구해줘 하면은 4의 개수를 구해줘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개죠. 3.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유용하죠. 어떤 벡터 혹은 이 투플 안에 있는 원소들 사이의 그 프리퀀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카운트라든지 인덱스를 아는 거는 굉장히 재밌겠죠. 그 다음에 튜플과 리스트가 사실은 그렇게 뭐 동떨어진 개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튜플을 리스트로 변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튜플로 변환하는데 각각의 명령어는 그냥 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리스트. 어떤 걸? 투플명, 튜플의 명 혹은 투플 변수명. 그러니까 수정하니까 여러분도 알아서 수정해 주세요. 리스트 변수명.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변환하는 거고 단지 이제 이 괄호를 이렇게 친다. 이게 좀 조심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튜플로 변형할 경우에는 그냥 튜플로 변형해줘. 뭐를
리스트된 리스트를 이 얘기죠. 네. 한번 예제를 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튜플을 리스트로 변환하기. 튜플 1은 아까 얘기한 대로 135죠. 135로 된 이제 이렇게 괄호로 돼 있고 135인데 튜플 1에다가 괄호를 또 한번 해주는 거예요. 네. 괄호에 괄호면 괄호로 나올 것 같은데 꺽쇠네요. 그래서 리스트에 1 꺽쇠 135가 나왔고, 그다음에 리스트를 튜플로 할 때도 이건 리스트니까 꺽쇠가 들어가 있겠죠. 튜플에 괄호 괄호 리스트 1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예, 내용은 간단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튜플과 리스트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네, 내용이고요. 자, 딕셔너리, 뭐 사전, 뭐 이런데 사실은 그냥 사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사전이 뭡니까? 단어가 있고 그 단어를 풀이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전 안에 북 하면은 북은 북을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고 진하게 써져 있죠, 보통. 그리고 북은 뭐 뭡니까? 뭐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는 종이 형태 뭐 이렇게 썼겠죠. 그게 이제 디테일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키와 밸류들의 어떻게 보면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는 꺽쇠였고 튜플은 가로였다면 뭐 당연히 중괄호를 쓰겠죠. 예, 중괄호를. 그래서 딕셔너리는 중괄호의 키 하나의 키와 밸류 또 다른 키와 밸류 2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한다. 네. 키값은 숫자 또는 문자가 될 수 있고요. 중복은 하지 마라. 중복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키니까 같은 키를 가지면 안 되겠죠. 대신 밸류는 같아도 되겠죠. 키값은 그 유니크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또 키값도 튜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키값이 튜플을 사용할 수도 있다. 대신 키값으로서 리스트 형태는 쓰지 않는다. 그게 조금 그 구조의 특징이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AI 과목이라는 변수 안에 변수 안에 인공지능 수학, 머신러닝, 딥러닝을 넣고 싶다. 그리고 각각의 밸류를 이게 밸류죠. 각각의 밸류를 키값을 이용한다. 1, 2, 3이라는 키값을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AI 과목은 중괄호에 1에 1은 숫자니까 아무 요 기호가 없죠. 요 캐릭터 기호가 없고요. 대신 이제 인공지능 수학 이렇게 쓰고 머신러닝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카피해서 넣으면 잘 안 되네요.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캐릭터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인식을 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2개짜리 했어도 답은 이렇게 하나씩 나옵니다. 하나씩 나오고 결론은 뭐냐면은 이 2개짜리가 아니라 하나짜리를 해도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꺽쇠 요 따옴표를 안 하면은 얘가 문자인지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또 에러가 날 거고요. 그래서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캐릭터를 쓸 때는 이런 거 따옴표를 하나 따옴표든 2개 따옴표든 꼭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얘가 인식을 못해요. 숫자는 인식을 하지만 에러가 나겠죠. 네. 인지를 못한다고. not defined.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걸 define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다시 요거를 이제 부르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인덱스라는 개념이 사실은 키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 키가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죠. 1, 2, 3. 그래서 AI 과목 1은 2를 키로 갖는 밸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걔는 캐릭터로 된 거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딕셔너리는 어떻게 보면은 리스트의 일반화구나. 리스트는 디폴트로 키가 0, 1, 2, 3, 4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부르는 거는 키 값을 이용해서 그 키 값이 이제 인덱스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는 요것을 이제 학점으로 이해를 하겠다. 학점으로. 학점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좀 전에 했던 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성적 이렇게 하고 키를 A 받은 것들.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A도 이제 캐릭터니까 A 받는 거. A가 받는 과목을 뭘로 하고 싶다? 하나 이상이면은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대신 이제 리스트니까 이렇게. 이게 A야. 그리고 하나의 쌍이죠. A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B에 해당하는 거. B는 어떤 과목? 뭐 편의상 딥러닝이라고 했어요. 딥러닝은 그래도 어드밴스드 하는 거니까 초기에 하는 학생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쪽에 얘는 리스트로 들어왔고 얘는 그냥 하나의 그 과목으로 들어왔고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 내추럴하죠. 그래서 딕셔너리는 리스트를 밸류로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얘를 그러면 읽고 싶다 그러면은 성적에 뭐죠? 얘를 A 성적 받는 거 물어보려면은 인덱스 키 값이 A니까 A 이렇게 해야겠다. 예. 그러면 요쪽이 나오겠죠. 그렇죠? 성적 B.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오고요. C로 하면은 에러가 나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C에 C 키가 없으니까. 네. 예. 그리고 성적 A라고도 했지만은 이거를 성적의 점 get 이렇게 해도 씁니다. 이때는 이제 가로를 쓰죠. get. 이렇게. 이거랑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그냥 get은 get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모든 밸류들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밸류가 얘들이죠. 얘들이 밸류죠. 밸류 1, 밸류 2. 그럼 밸류들이 뭐지? 우리가 알고 싶을 때는 성적에다가 values 이렇게 치면 되죠. 대신 뒤에 가로를 넣고요. 그러면 모든 밸류들을 보여줘 오겠죠. 딕셔너리 밸류는 요거와 요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베리어블을 갖고 왔는데 그 베리어블이 뭘로 이루어졌지? 일일이 하나씩 다 나열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적에서 모든 키를 알고 싶다. 그럼 키죠. 그래서 키 단수가 아니라 키즈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그거 좀 조심해서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면은 키 값들은 A, B야.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알면은 이거를 보고 A는 A에 해당하는 값, B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은 질문이 우리 파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내용이 많으니까. 딕셔너리에서도 추가나 딜리션이 가능할까요? 딕셔너리라는 게. 딕셔너리는 어떻게 보면 리스트의 일반화죠. 그죠? 리스트의 일반화니까 리스트에 갖고 있는 성질들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겠다라고 느낌이 들죠. 그래서 당연히 쌍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이 리스트는 appen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ppend. 근데 얘는 append가 아니고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어떻게? 변수에다가 키를 네가 그냥 만들어. define해. 그리고 value도 그냥 네가 맘대로 둬.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 어차피 새로운 키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value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추가로 할 때는 이 형태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요 하나 따옴표의 의미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수하고 새로운 키 이렇게 value. 그리고 변수 사이에는 꺽쇠 이렇게. 마치 우리가 그 키에 해당하는 거를 물을 때처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삭제할 때는 DL 그다음에 변수 키. 이거 조금 헷갈립니다. 입력할 때는 키와 밸류를 동시에 다 어사인 해야 되지만 두 개를 다 지우고 싶을 때는 키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수의 키 그리고 DL을 쓰면은 키 값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밸류도 없어지고 그 얘기예요.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키 밸류를 추가하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자, C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늘려겠는데 에러가 떴었잖아요. 그거는 C라고 하는 키에 확률론을 넣고 싶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새 성적을 이제 성적을 새 성적으로 디파인을 하면 새 성적의 리스트는 이렇게 일부러 새 성적이라고 했습니다. A, B, C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성적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마 똑같은 값. 왜냐면 성적과 새 성적이 같으니까. 그래서 리스트처럼 밸류가 바뀐 거예요. 밸류. 그 밸류하고 키까지 바뀐 거죠. 오리지널 성적에서 A, B, C 이렇게. 이해됐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리스트를 떠올리면 됩니다. 리스트를 떠올리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딜리트 어떻게 합니까? 딜리트 할 때는 변수의 키 값을 넣고 del 쓰면 됩니다. 그래서 del 성적 B. 자, 성적을 때는 그냥 오리지널 A, B만 있는 걸로 가정할 때 성적 B를 지우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del 쓰면은요. 성적은 모디파이가 되어 있겠죠. A만 키로 갖고 있고 밸류는 인공지능 수학과 머신러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특정 키의 밸류만 수정할 수도 있다. 예, 되게 중요한 내용 같죠. 특정 키의 밸류만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변수의 키, 특정 키 있죠. 이미 알려져 있는 키에 새 밸류 값을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변수에 B 맞은 게 딥러닝이었는데 그거를 프로그래밍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키를 그대로 쓰고 성적 B,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으로 리플레이스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인공지능 수학, 머신러닝, 콤마, B는 프로그래밍 이렇게. 굉장히 딕셔너리는 플렉서블하죠. 막 넣고 빼고 넣고 빼고 그게. 자, 이해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도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 다 좋은데 리스트는 리스트로 하고 또 딕셔너리는 딕셔너리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쳐보지 않으면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성적 뭐 C는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새로운 키와 밸류가 생성되겠죠. 그렇죠? 대신 같은 키를 쓰면은 이 밸류가 바뀌는 거고 밸류가 변경이 되는 거고 그겁니다. 아, 이제 나는 모든 게 다 귀찮아. 지우고 싶어 라고 할 때는 그 클리어라는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다 지워주세요 라고 하면은 클리어라고 쓰면 됩니다. 성적 점 클리어. 그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메인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그 자료 구조입니다. 리스트, 그다음에 튜플, 딕셔너리까지.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세트까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세트는 우리 이제 집합에서 집합이 세트라는 거죠. 집합을 영어로 셋이라고 합니다. 세트.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돼, 진짜 집합. 자, 세트는 특징이 뭡니까? 순서가 없다죠. 순서가 없다. 요거 순서가 없다. 원소들 사이에 순서가 없다. 또 원소들이 중복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뭐 1, 3 이렇게 쓰면은요. 그냥 1하고 3으로 인식해요. 얘는. 1이 두 개 중복되는 걸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에서 집합 사이에 연산이 있듯이 교집합, 연산, 합집합, 차집합이 있다. 이거는 정말 매스메티컬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제 세트 1은 1, 3, 5. 자, 이거는 뭐 여기 안 썼긴 했구나. 그 표시는 세트의 표시는 중괄호를 사용한다. 네. 자, 그래서 135를 하고 세트 2는 1135예요. 자, 프린트 세트 1과 세트 2는 같은가? 봤더니 true, false 봤더니 true. 같은 거다. 진짜 우리가 집합이 중복을 허락하지 않, 중복은 무시합니다라는 걸 딱 말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리스트로부터 집합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자, 리스트하고 집합하고 분명히 다르죠. 리스트는 쭉 나열되어 있는 거고 순서가 있는 건데 얘를 집합으로 부르고 싶다? 간단합니다. 그냥 세트라는 말을 쓰면 돼. 세트 쓰고 리스트 써버리면은 꺽쇠 1, 1, 2, 3 쓰면은 세트 3은 1, 2, 3이야. 그렇죠. 리스트로부터 세트 정의할 수 있죠. 교집합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변수 1과 인터섹션 그다음에 괄호 변수 2 이게 좀 길긴 해요. 근데 인터섹션이라는 게 교집합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기억할 만한 커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수 dot intersection 변수 2. 그러니까 원래 dot intersection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니까 형식이 dot을 쓰는 거는. 그래서 이거 괜찮고 혹은 and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logical meaning이죠. 원래 교집합은 logic에서는 and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변수 1 and 변수 2. 이거는 로직의 표현이고 얘는 매스메리컬 표현이고 그러네요. 이게 교집합. 합집합은 유니온이 합이란 뜻이죠. 유니온. 그래서 유니온. 그다음에 혹은 요게 잘 여러분들이 안 보일 텐데 키보드 상에서 우리 원 표시 있죠. 원 표시의 위에 있는 거예요. 원 표시가 백스페이스구나. 백스페이스 위에 보면은 그 일자인데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점이 가운데로 나와 있는 거. 요거 말고 그냥 이렇게 달러 표시 위에 같이 붙는 쉬프트하고 쓰면 나오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유니온이라고 하는데 왜 이 노테이션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같지는 않은데. 자, 그래서 두 셋의 교집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트 1과 인터섹션 세트 3. 3는 1, 2, 3이네요. 왜 1, 2, 3으로 했냐? 아무튼. 그러니까 인터섹션은 1과 3이네요. 1과 3. 그래서 1, 3이 나오고 혹은 AND 노테이션. 1, 3. 좋죠. 아까 유니온이 합집합이라고 했죠. 유니온 두 번째 거. 그러면은 1, 3, 5, 1, 2, 3의 유니온은 그 중복은 빼고요. 그래서 1, 3이 같죠. 1, 3을 하나 쓰고 2, 5를 넣으면 되겠죠. 1, 3, 2. 네, 유니온 대신에 이런 노테이션을 써도 된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차집합 기억나죠? 집합에 차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차집합은 A의 원소 중에 B에 있지 않는 것들의 모임. A의 원소인데 B에 있는 걸 빼란 얘기죠. B에는 있지 않은 것들의 모임이니까 A에만 있는 거죠. A 빼기 B로 표시하고요. 실제로는 A 빼기 A 인터섹션 B죠. 그죠? B에 있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본질적으로는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뺀 게 우리가 원하는 그거죠. 내가 이런 기능이 있었지? 잠시만요.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네, 요거를 A라고 하고 이게 왜 안 써지나? 이게 A라는 게 있고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A 빼기 B는 본질적으로 A에 있으면서 B에는 없는 거.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A 빼기 B죠. 그래서 A 빼기 A 인터섹션 B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되게 신기한 게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 이게 여러분들 이해되려나 모르겠는데 A, B의 합집합에서 A 인터섹션 B를 뺀 거. 그죠? 그 얘기는 여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거를 exclusive or라는 표현을 쓰죠. A 또는 B 한쪽에만 들어갈 때를 우리는 참이다라고 하는 거. exclusive or에 해당해요. 얘는. exclusive or. exclusive or는 이게 고전적인 머신러닝에서는 분류가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딥러닝으로 했을 때 분류가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오퍼레이션입니다. exclusive or는. 그렇죠?
그래서 세트에서 근데 그거는 이렇게 A에다가 희한하게 이런 노테이션을 써요. 꺽쇠 B. 그래서 여기 예제가 세트 1과 세트 3는 차집합은 5다. 이게 지금 잘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 A는 세트 1은 1, 3, 5고요. 세트 3는 1, 2, 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 3이 중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5만 남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 그래서 A는 1, 3, 5고 세트 1은 세트 3는 1, 2, 3이다 보니까 오직 그 한쪽에만 속하는 거는 세트 1에서는 5고 세트 3에서는 2예요. 그래서 2,5가 나온 거예요. 좋습니다. 좋은 거는 얘는 이제 세트인 경우에 추가를 할 수 있다. 리스트는 append라면 얘는 add입니다. add.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원소를 추가할 때는 update 이런 말을 씁니다. add하고 update예요. 그다음에 제거할 때 원소 하나만 제거할 수 있는데 remove라는 말을 씁니다. remove. 예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세트 1에 1, 3, 5가 있을 때 7을 add 해라 그러면은 이제 append 7인 건데 일종의. 근데 append는 우리가 리스트에서 맨 뒤에 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ppend라는 말이 들어간 거고 add는 그냥 추가라는 거죠. 순서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명령어를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add 7 해서 1, 3, 5, 7. 1, 3, 5, 7 순서 없는 겁니다. 그냥 편의상 작은 숫자부터 큰 거로 나열돼 있을 뿐이고요. 이것도 세트 1을 제가 물어봤는데 1, 3, 5, 7이 됐죠. 원래 세트 1의 밸류가 바뀌었고 변수는 그대로가 되겠죠. 이게 리스트, 딕셔너리, 그다음에 세트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죠. 2개 이상의 원소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 업데이트라는 말을 쓰고요. 대신 2개 이상이다 보니까 얘들은 리스트 형식을 씁니다. 7, 9, 11 그래서 1, 3, 5, 7, 9, 11이 들어간 거예요. 느낌상으로는 업데이트하고 여기 세트 노테이션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죠? 7, 9, 11을 세트 노테이션 중괄호를 써야 할 것 같지만 업데이트의 형식상 그냥 리스트를 넣은 거예요. 그 이유는 리스트가 더 포괄적이잖아요. 개념이. 그러니까 아예 뭐 세트의 개념으로 한정되기보다는 리스트라는 큰 게 들어가도 하나의 세트를 만들 수 있어. 그런 의미죠. 더 일반적인 거죠. 아까 같이 리무벌 있었잖아요. 리무벌 하는 거는 그냥 1을 위치는 상관이 없으니까 1을 없애줘. remove 1 했더니 3, 5만 나오고 제가 해보니까 리스트로는 또 안 되더라고요. 1, 3을 지워줘 이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씩 지울 때 remove 이런 식으로. 세트는 세트 자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트는 오더드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그러니까 인덱스로는 지정할 수 없지만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지라고 할 때는 세트가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3개 그리고 그다음에 총 4개 세트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들, 그 개념들을 조금 지금 하는 것처럼 파이썬으로 좀씩 구별해보고 구성해보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